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현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불신의 목소리들. 때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 동티모르라는 나라에서 의미심장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라고 외쳤습니다. 평생 지급되는 연금, 세금으로 제공되는 고급 차량, 국민의 희생 위에 군림하는 소수의 특권에 분노한 것입니다. 비단 동티모르만의 이야기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기득권층의 탐욕과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치, 종교, 그리고 법조계라는 세 개의 축이 어떻게 서로 얽히며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은 온갖 특권으로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연봉, 9명에 이르는 보좌진,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까지. 이러한 특권들은 그들이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국민 위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만드는 장치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는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낳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신의 토양 위에서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위험한 세력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정치와 종교의 위험한 결합입니다. 본래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한 강단을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도들의 맹목적인 믿음을 이용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갑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가 정치 권력과 결탁했을 때 인류 역사상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초래되었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도 근대의 끔찍한 전쟁들도 권력과 손잡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신이나 구원자라 칭하며 신도들의 삶을 통제하고 막대한 헌금을 갈취하는 사이비 종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은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깊숙이 침투하려 시도합니다. 일본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 배경에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던 사례는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할 때 그 사회는 합리적 이성이 마비되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회. 우리는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은퇴 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비뚤어진 관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범한 변호사가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받는 사건을 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능한 변호사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자신이 과거에 몸담았던 조직의 선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 즉 사법 거래에 대한 비용인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힘없는 서민들만이 법의 엄정한 심판대 위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계의 견고한 카르텔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 종교, 법조계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망각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결탁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 깊은 불신과 절망 속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 소환제입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국민이 직접 그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중대사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시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여러 차례 분출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4. 19혁명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 시민들은 언제나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주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총체적인 위기 역시 결국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이비 정치인,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법조인. 이들이 만들어내는 불신과 혼란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대신 비판적인 시선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결국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열쇠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